안녕하십니까. 박준철입니다. 오늘은 그 강의가 아니라 그 커리큘럼 소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사실 뭐 커리큘럼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하면 다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1년 커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커리큘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는 이거로 대신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대신하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7급 강론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면요. 7급은 총론 범위는 9급이랑 똑같아요. 9급이랑 똑같은데 강론이라 그래서 개별행정법, 그러니까 뭐 경찰공무원법, 그리고는 이제 지방자치법 이렇게 강론이라 그래서 개별행정법을 따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문제, 지방직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이론 강의는 한 7회, 기출 강의는 한 3회 정도로 해서 끝이 나거든요. 이게 총론에 비하면 엄청나게 분량이 적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늘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총론보다도 훨씬 더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면 맞출 수 있는데 안 보면 틀리는 전형적인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강론 이론 강의는 7월 초에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국가직 7급이 먼저 9월 20일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출문제 강의를 좀 빨리 해서 끝을 낼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집은 지금 교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서는 나와 있고요. 기출문제 집은 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9월 초에 만나 뵙도록 할 텐데 절대 양이 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있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9급 시험 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 어떤 학생이 와서 7급을 좀 너무 내년까지 시간이 많아서 7급을 준비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출판사에 근무했었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국어적 능력이 뛰어났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저도 빨리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해서 좀 책임감도 있었던 친구였는데 근데 9급을 생각지도 못하게 떨어지고 나서 7급 시험을 준비를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보통 그 경우는 말리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총론 공부할 때 또 시간 또 부족해진다고 말리는데 그 친구 거는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추가로 한 게 헌법, 그리고 이제 7급 강론, 그리고는 지방직에는 경제학 대신에 지방자치로는 할 수 있거든요. 지방행정을 할 수 있어서. 근데 지방행정 그 부분은 행정법 강론이랑 좀 겹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붙어나갔던 학생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 말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7급 준비하시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강론 부분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9급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9급 커리큘럼은 지금 내년 대비 완강된 내용이 행정법으로 초대 내용이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입문강의입니다. 입문강의인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낯선 행정법의 용어에 좀 익숙해지자라는 취지에서 새롭게 작년부터 개설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좀 익숙해지는 강의 한 7회 정도로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는데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런데 이 입문서에서 다루었었던 내용은 2문제가 이번에 지방직 9급의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용어에 익숙해지자는 취지인데 문제도 같이 풀어보던 강의니까요. 부담이 없으니까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듣고 오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반복을 하면 좋으니까 듣고 오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 좀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기본 심화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기본 심화 강의는 이제 우리 7월부터 해서 하게 되는 강의인데요. 2달 동안 강의하게 되는 건데 제가 제일 사실 강조드리는 강의는 이 기본 심화 강의입니다. 사실 이 강의만 제대로 들어도 행정법 100점 맞는 데는 사실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커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뿐인데 어쨌든 기본 심화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9월에 되어서 요약 강의, 그러니까 핵심 집약으로 요약 강의를 들어가게 될 거고 기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년 되어서 1월부터 단원별 모의고사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커리는 끝이 나고요. 그리고는 각종의 특강들, 무료 특강이 있을 거거든요. 올해도 무료 특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무료 특강으로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강의가 있고요. 이 강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 시간에는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그 일반 행정법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행정법 시간에서 꼭 다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업과 개인과의 관계들이 여기에서 더 다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법 시간에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일반 행정법이 결이 달라서 따로 떼어내는 강의인데 이 강의가 왜 그러면 행정법 시간에 이렇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느냐 하면 원래 이 법이요.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름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원래 행정법 시간에 다루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이 다루는 개인정보도 이 법에서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일반 행정법이랑 달라서 따로 떼어내어서 강의를 합니다.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거는 이제 내년 1월에 강의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행정기본법과 행정기본법 특강을 또 하게 될 텐데 행정기본법은 본 수업 시간에 다루어요. 근데 워낙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따로 떼어내어서 또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2026년 시험에도 2025년 판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2025년 시험에도 2024년에 나온 판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2025년 판례는 당연히 기본서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아서 중요한 판례들 한 20개 정도를 뽑아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이라든가 또는 집약 강의 시간에, 요약 강의 시간에 좀 어려워했었던 부분들을 또 따로 뽑아서 고득점 특강이라는 형태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강의는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요게 필수컬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들으셨으면 하는 강의가 이제 오답노트인데 오답노트는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각 강마다 제 강이 이제 총 4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재가 그 강 중에서 제일 출제가 유력한 부분들만 따로 뽑아내어서 만든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좀 개편을 좀 많이 할 거거든요. 개편을 많이 해서 그 내용들을 역시 얇은 책으로 할 겁니다. 얇은 책으로 할 건데 그 내용들은 기본 이론 시간을 좀 핵심을 놓치고 있다 싶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내년에 하게 되는 요약책 강의를 반으로 줄여서 하는 2분의 1 특강과 4분의 1로 압축해서 하는 4분의 1 특강이 있는데 그것도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준별 권장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초시생이라거나 이번에 85점 미만으로 받으셨던 분들은요,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85점을 받았는데 85점 이상을 받고 떨어지신 분들은 기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분들께서는 기본 강의는 굳이 안 들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약 강의인 핵심 집약 강의라든가 아니면 기출문제풀이부터 들어오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 커리큘럼은요. 소방도 이제 행정법이 필수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입문 강의, 그리고는 기본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요약집 강의, 그리고 기출 강의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소방은 특히 과목이 3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법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문제도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제 20문제라면 소방직은 25문제거든요. 출제가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방 하시는 분들은 행정법에서 좀 고득점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똑같이 기본 강의부터 그리고 요약 강의, 기출 강의까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강의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본법, 그리고 최신 판례, 그리고 오답노트, 핵심 집약 2분의 1 특강까지 있습니다. 4분의 1 특강은 4월에 개강이기 때문에 소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똑같이 수준별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84점 미만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소방은 한 문제당 4점이니까 84점이죠. 그죠? 84점 미만으로 받으신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부터 한 번 더 들어오도록 하시고요. 84점 이상을 받고 떨어지신 분들은 기본 강의를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약 강의라든가 기출문제 강의부터 들어오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행정법으로 이 초대책은 되게 얇습니다. 얇고 그냥 일상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풀어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나는 조금 더 기본 용어에 익숙해지고 싶다. 그리고 행정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조금 일단 쉽게 접근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익숙해지고라도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듣도록 해보십시오. 깊지도 얕지도 않은 수험에 적합한 행정법적 사고를 키우기에 강추한다는 보통 수강생들의 평이 있었던 강의입니다. 이미 완강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노베이스 필수 커리큘럼으로 이제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기본 강의인데요. 이 기본 강의에서는 이론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 옆에 날개 부분이라 그래서 기본서 옆쪽으로 기출된 문제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어떤 형태로 이론들이 출제되는지를 이 기본 강의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추세는요, 이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제 완전히 지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워야 될 거 되게 많아요. 외워야 될 거 많지만 이게 그냥 막 무지성으로 외우시게 되면 이게 외워지지도 않고 휘발성도 되게 강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게 되면 암기가 되게 쉽게 되고 또 기억의 휘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례들을 판례 스토리, 판례라는 게 결국에는 사건이거든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 사건들을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기억을 하시다 보면은 기본 강의 시간만 잘 들으시고 복습만 잘하셔도 고득점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평으로는 판례가 일단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시와 함께 판례가 이해되도록 이렇게 이어지는 강의라는 그런 수강평이 있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핵심 집약 강의인데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예전에는 SOS라는 이름으로 출간되다가 이제 책 이름을 좀 바꾸었었던 핵심 집약 강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편으로만 놓고 본다면 기본서에 한 2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축약을 한 거예요. 축약을 했는데 노베이스가 이렇게 핵심 집약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요. 근데 한번 어느 정도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키워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요약서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보다, 어이라기보다는 제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핵심 집약의 내용들을 좀 더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되지 않은 지문들도 많이 문제화시켜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마지막에 단권화를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집약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9월에 하게 될 텐데 책은 그 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강평들에는 기본서가 어쨌든 이론 부분이 1000페이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공 분야 책인데 1000페이지 가까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집약을 통해서 특히 핵심 집약 강의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개별적으로는 알고 계셨던 내용들이지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좀 애매했었던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강평 역시 여태까지 흩어져 있던 행정법 지식들이 핵심 집약으로 합쳐졌다는 그런 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인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내가 공부를 했어도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지 안다고 착각하는지가 애매하거든요. 보통 수강생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론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문제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라는 헛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론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는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가장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잘 만들어진 좋은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잘 만들어진 문제, 좋은 문제가 결국에는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엄선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 기출문제 강의 시간에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접근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키워드가 뭔지, 그 키워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제로 이론을
문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강평 역시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지문에서 어떤 부분에 체크해야 되고 어떤 거 혼동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자세하고 쉽게 풀어준다라는 그런 수강평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는 오답노트 강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만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지문들, 이것만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지문들을 엄선해서 이제 오답노트라는 그런 책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얇습니다. 얇고 뭐 이거는 이벤트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필수 정리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년에 하게 될 강의인데 핵심 집약 2분의 1 특강인데, 이거는 이제 핵심 집약이 문제편하고 이론편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번에는 책을 한 권으로 합칠 겁니다. 합칠 건데 어쨌든 이론 부분과 문제편이 있는데, 기본 핵심 집약 강의가 이론 중심으로 하는 강의라면 이거는 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요약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면 단원별 모의고사인데, 이 단원별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서먹해지는 강의입니다. 문제를 제가 좀 어렵게 내거든요. 어렵게 내서, 근데 어렵게 내는 게 두 가지죠. 문제가 어려운 게 두 가지인 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가 나와서 어려운 게 있고, 뻔히 아는 건데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게 돼서 틀리게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출을 비트는 거죠. 이 문제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출제가 된 부분들을 비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기출된 지문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형태가 바로 모의고사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방도 똑같이 단원별 모의고사가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는 동영 모의고사는 실제 모의고사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를 풀면서, 단원별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단원별로 이렇게 교재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어려운 거는 딴 게 아니라 전범위가 섞여서 나오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일 뒷부분부터 1번에 나오고 하면 당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전과 동일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실전 동영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소방과 동일하게, 일반행정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소방은 25문제 출제가 될 거고 일반행정은 20문제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방직 대비로 하는 강의가 핵심 집약 4분의 1 특강인데, 4분의 1 특강 그래서 공부 4분의 1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빠르게 정리할 겁니다. 그냥 처음에 강의가 핵심 집약 1분의 1 특강이라면 두 번째가 2분의 1 특강, 그리고 마지막 지방직 대비로 빠르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4분의 1 특강인데, 4분의 1만, 내용을 4분의 1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빠르게 할 거예요. 말을 빠르게 할 거고 설명을 좀 덜 할 겁니다. 그런다고 이제 설마 4배로 빠르게 하진 않고 그냥 좀 빠른 설명을 하는 게 4분의 1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방직 대비, 소방은 상관없습니다. 봉투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직 대비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 시험이랑 점수대가 거의 비슷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테마별 무료 특강 패키지는 꼭 들으십시오. 네, 꼭 들으십시오. 여기도 보면 꼭 들으세요라는 부분들이 여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네. 우리 합격생들 보면 국가직 50점 받고 지방직 100점 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갑자기 각성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직 때 점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상태죠. 그러다 보면 정리하는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점수가 수직 상승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력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체중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몸무게밖에 없고 계단식으로 뜁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이렇게 많이 지겹죠. 그러니까 내가 도약을 해야 되는데 도약을 못하고 있는 그 단계가 지겨운데, 그거를 극복을 하시면 점수가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강생들 평도 꼭 들으시라는 그런 평들이 많이 있는 강의니까, 무료 강의니까 들으십시오. 제가 이 강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땡길 겁니다.
올해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금 늦어졌었고요. 내년은 좀 땡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본법 최신 판례 고득점 특강인데 원래 이제 2월 말 3월 초 예정이지만 조금 땡길 예정입니다. 1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당부에 글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문을요, 정말 학문을 위해 접근하는 방법이랑 시험을 위해 접근하는 방법이랑은 전혀 달라요. 제가 대학원 세미나 같은 걸 한 번씩 하면은요, 발표를 하게 되는 날은 한 40페이지, A4 용지, 40호 용지 분량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논문 한 2000페이지 정도를 읽어요. 근데 2000페이지 정도를 읽고 4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근데 그건 제가 이제 학문을 할 때고요.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정말 2000페이지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발표는 A4 용지 40페이지로 하고 교재에는 2줄 수록되고 이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학문을 위한 방법과 시험을 위한 방법은 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기본서와 핵심 집약서 그리고 문제 전부 다 수험 적합성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험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어떤 판례가 이렇게 회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핫하다. 요즘에 학계에서는 제일 핵심이 되는 중요한 이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요즘 제일 관심 가지고 가는 부분을 출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년 교재와 강의에 반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식적 교재 강의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질답, 궁금하신 질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외롭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나만 좀 세상과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 카페 보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같은 선상에서 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카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카페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좀 잊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마라톤 경주에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통한 모의고사, 무료 모의고사도 잘 활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철저한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에 그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철저하게 도구로 활용을 해주십시오. 제 카페는 여기 네이버에 써니행정법 치면 나옵니다. 써니행정법 치면 나오니까 그렇게 카페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써니로라고 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제 이름을 치면 박준철 볶음밥이라는 애가 먼저 뜨는데 그건 공식 채널이 아니라 신고할 채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그냥 한 번씩 들여다 보십시오. 유튜브랑 그리고 카페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각 커리큘럼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 강의 들을 때 이거 나중에 요약 가서 정리하지 그렇게 하면 요약 강의 들을 때 또 미뤄져요. 그러니까 각 커리큘럼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들을 때는 기본 강의 시간에 끝낸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래도 안 끝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요약 강의를 들을 때 그때 또 이제 끝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요약 강의 들을 때 끝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그때 내가 이해 못했더라도 문제풀이 들으면서 이게 그거구나. 기출문제 들으면서 이게 그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태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각 커리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커리에서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소개는 이만 마치고요. 실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